2006년 12월 26일 밤 아시아 전체 인터넷이 갑자기 암흑에 빠졌습니다. 대만 남쪽 바다의 지진이 원인이었지만 범인은 진동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정체는 해저에서 시속 수십 킬로미터 이동한 밀도류, 저탕류였습니다. 이 심해 저탕류는 여러 해저 케이블을 연쇄 손상시켰습니다. KDDI 주요 노선은 지진 49일 뒤인 2007년 2월 12일까지 거의 복구됐습니다. 오늘은 자연의 분노 앞에 무너진 데이터 주권과 그 처절한 사투를 공개합니다. 대체 왜 3m 두께의 흙 성벽도 이 흙탕물 앞에서는 종이장처럼 구겨졌을까요? 복구 선로는 해저 지형과 장력 여유를 고려해 다시 포설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일상을 위협하는 대자연의 압도적 파괴력. 약 49일의 복구 과정과 심해 저탕류의 흔적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지진보다 무서운 탕류의 물리공학, 그 잔인한 메커니즘이 공개됩니다. 이 눈사태가 멈추지 않는 한 아시아의 통신은 늘 인질과 같습니다. 수천 년을 버틸 요람도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는 겸손해집니다. 지금부터 심해의 유령이 할퀸 문명의 상처를 확인하세요. 8화 심해의 눈사태 2006 대만 지진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지진이 나면 땅이 갈라지면서 선이 끊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해에서는 더 복잡하고 강력한 유체 역학이 작용합니다. 지진의 충격으로 급경사에 쌓여있던 퇴적물이 무너지며 바닷물과 섞입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초고밀도 흙탕물이 바로 저탕류 터비디티 커런트입니다. 이 유체는 액체라기보다는 액체처럼 움직이는 콘크리트에 가깝습니다. 관측된 저탕류는 시속 수십 km로 이동하며 장거리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냥 모래물 아닌가요? 어떻게 강철 케이블을 끊나요? 엄청난 질량과 속도가 결합된 운동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실제로 2006년 당시 진앙에서 173km 떨어진 선들이 연쇄적으로 파괴됐습니다. 선들은 단순히 잘린 게 아니라 수 킬로미터씩 질질 끌려가며 엉켜버렸죠. 다중 고장과 복잡한 심해 작업 때문에 복구에 수주가 걸렸습니다. 선의 끝부분을 찾는 데만 몇 주가 소요되는 지옥 같은 작업이었으니까요. 인류 문명은 이 보이지 않는 흙탕물 한 번에 수십 년 전으로 퇴보했습니다. 이제 이 재앙을 극복하기 위해 인류가 선택한 공학적 항복을 이막에서 확인하시죠. 자연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길을 내주는 지혜가 공개됩니다. 우리는 지진의 경로를 바꿀 수 없지만 선의 모양은 바꿀 수 있습니다. 시속 2km의 땅 파기 로봇도 감당 못한 눈사태, 그 이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49일의 복구가 남긴 교훈, 경로 다변화와 여유 길이를 살펴봅니다. 이제 아시아 인터넷의 생명줄이 어떻게 다시 이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만 해협의 거친 파도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죠. 2006년의 교훈 이후 인류는 해저 케이블을 배치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복구 포설은 단순한 직선보다 해저 지형과 장력을 함께 고려합니다. 선을 팽팽하게 깔지 않고 의도적으로 구불구불하게 배치하는 것이죠. 필요한 여유 길이는 해저 지형과 장력 조건에 맞춰 설계합니다. 왜 선을 아깝게 더 많이 쓰나요? 낭비 아닌가요? 이것은 일종의 충격 흡수 장치입니다. 지형이 요동칠 때 이 여유분 덕분에 선이 끊기지 않고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약한 경사면을 피하고 평평한 지형을 고르는 루트 엔지니어링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교하게 깔아도 수리 과정은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선로 중 고장 지점을 찾는 데는 레일리 후방 산란 기술이 쓰입니다. 빛을 쏘아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해 수십 미터 내로 위치를 특정하죠. 위치가 확인되면 거대 로봇이 아닌 원시적인 갈고리, 기람넬가 투입됩니다.
바닥을 훑어 끊어진 선을 낚아챈 뒤 배 위로 끌어올리는 인내의 과정. 현대 문명의 복구는 생각보다 투박하고 정직한 노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약 49일의 복구가 남긴 재난 대응 교훈을 3막에서 정리합니다. 지역 통신 장애와 혼잡은 금융 항공 서비스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신속한 정보에 민감한 외환 딜러들의 항의가 빗발쳤던 그날의 기록. 빛은 지구를 실바퀴 반 돌지만 끊어진 선을 잇는 데는 반년이 걸린다. 이것이 현대 문명의 가장 아픈 역설이자 현실입니다. 대자연의 변수는 인류가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우회 경로와 더 단단한 배관망을 구축해야만 하죠. 2006년 대만 지진은 디지털 섬 대한민국에 주는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인프라는 화려하지만 그 뿌리는 여전히 자연의 변덕 앞에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심해의 생존 본능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까요? 자, 이제 자연의 분노를 넘어 인간의 욕망이 부른 패권 전쟁을 보러 갑니다. 지진보다 무서운 심해의 유령, 저탕류를 아시나요? 2006년 대만 지진 당시 이 흙탕물이 아시아 인터넷을 집어삼켰습니다. 여러 해저 케이블이 짧은 시간에 연쇄 손상된 사건. KDDI 주요 노선은 지진 발생 49일 뒤까지 거의 복구됐습니다. 저탕류는 시속 수십 km로 이동하며 여러 케이블을 연쇄 손상시켰습니다. 지진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후폭풍인 흙탕물이 진짜 빌런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해저 통신 기술의 처절한 패배와 복구기. 우리가 매일 쓰는 유튜브 뒤에는 이런 대자연과의 사투가 숨어 있습니다. 흙탕물로부터 인터넷을 지키기 위한 인류의 지혜를 확인하세요. 약 49일의 복구는 다중 고장 대응에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복구 지연은 지역 통신과 경제 활동의 부담을 키웁니다. 자연의 파괴력을 기술의 집념으로 이겨낸 인류의 놀라운 적응기. 현대 문명의 가장 취약하지만 가장 위대한 복원력, 루트 엔지니어링.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다 밑바닥에선 이 보이지 않는 사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연결망을 되살린 약 49일의 복구 과정, 이제 아셨나요? 이제 케이블의 진짜 천적, 저탕류의 물리적 파괴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탕류는 단순히 선을 누르는 게 아니라 수 킬로미터의 퇴적물을 함께 끕니다. 이때 케이블 내부의 유리 가닥들은 강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산산조각 나죠. 왜 더 깊이 묻지 못하나요? 심리를 파면 안 되나요? 비용과 시간 때문입니다. 전 세계 바다를 10m 깊이로 파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인류는 물리적 강도 대신 경로의 지혜를 선택했습니다. 실시간으로 해저 지형을 스캔해 위험지역을 우회하는 정밀 항법 기술. 당신 앞에 산사태 위험이 있어요. 경로를 꺾으세요. 하지만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도 지구 자체의 기동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최근에는 자연재해를 넘어 인위적인 사보타주 위협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의 통신을 끊기 위해 일부러 지진 취약 노선을 노리는 전략. 다중고장은 한 국가의 우회 용량을 빠르게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인터넷의 진짜 위협, 그 실체가 공개됩니다. 자연보다 더 차가운 인간의 욕망이 충돌하는 현장으로 가볼까요? 이제 심해의 눈사태를 뒤로하고 진짜 패권 전쟁을 추격하는 산막으로 갑니다. 아시아 인터넷을 끊어버린 범인은 지진이 아닙니다. 시속 수십 킬로미터로 이동하는 심해의 저탕류를 아시나요? 2006년 대만 지진 뒤 저탕류가 여러 해저 케이블을 손상시켰습니다. KDDI 주요 노선은 약 49일 만에 거의 원상 복구됐습니다. 해저 통신 기술이 대자연 앞에 무릎 꿇었던 가장 뼈아픈 기록을 기억하세요. 복구 선로는 지형과 장력을 고려해 충분한 여유 길이로 포설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로운 인터넷은 이런 패배와 극복의 산물입니다.
매설만으로 막기 어려운 저탁류의 광범위한 파괴력이 드러났습니다. 여유 길이는 충격과 장력 변화를 줄이도록 현장 조건에 맞춰 정합니다. 인류는 실패로부터 배우며 더 질긴 생명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진보다 무서운 흙탕물의 방역, 그 공학적 방패를 기억하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문명을 수호하는 인류의 사투를 기억하세요. 이 느린 전진이 있기에 우리는 지구 반대편의 라이브 방송을 봅니다. 심해의 유령을 이긴 인간의 지혜, 다음 장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연결을 지키는 심해의 눈사태, 사투,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저탁류가 얼마나 무서운 빌런인지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기술과 자연의 영역을 넘어 데이터 주권으로 확장됩니다. 바다 및 데이터 고속도로는 현대판 실크로드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누가 우리의 경로를 통제하는가? 이것이 미래 전쟁의 핵심 질문이죠. 자연의 눈사태가 선을 끊었다면 인간의 정치는 정보를 끊으려 합니다. 우리는 이제 법과 기술로 심해의 안전지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49일의 복구 경험이 다중 경로와 비상 대응의 중요성을 남겼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헌신 덕분에 우리는 오늘 아침의 뉴스를 지연 없이 봅니다. 하지만 인간의 정치를 넘어선 국가 간의 거대한 대결이 기다립니다. 3.15 성벽보다 견고한 디지털 철막이 바다 밑에 들이우고 있죠. 미국과 중국 두 거인이 벌이는 심해의 체스판을 알아야 합니다. 해저통신 기술이 정치의 도구가 되어버린 그 압도적 순간들. 이제 우리는 자연의 재앙을 뒤로하고 인간이 만든 지정학적 눈사태를 만납니다. 바다 밑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3차 세계대전의 실체를 아시나요? 자, 이제 현대 문명의 신경망을 둘러싼 거대 권력의 암투를 공개합니다. 아시아 인터넷을 수주간 흔든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2006년 대만 지진 뒤 시속 수십 킬로미터의 저탁류가 해저를 훑었습니다. 여러 케이블이 연쇄 손상되며 지역 통신에 큰 혼잡이 발생했습니다. KDDI의 주요 노선은 약 49일간의 복구 끝에 거의 정상화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협은 자연의 재앙보다 무서운 지정학적 차단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미중 데이터 패권 전쟁의 실체. 우리가 누리는 평온한 연결 뒤에는 이토록 처절한 정치적 방어전이 있죠. 복구선과 운영사는 경로별 손상과 우회 용량을 동시에 관리합니다. 심해의 눈사태를 이긴 해저통신 기술, 그 위대한 집념의 역사, 복구를 수행한 기술진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현대 문명의 신경망을 지키는 가장 단단하고도 위대한 전진. 수조 원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인류의 가장 집요한 방어 전략.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되는 이 위대한 토목 공사를 기억하세요. 우리가 대륙 너머와 소통하는 기적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대만 지진은 다중 경로와 신속한 복구 체계의 필요성을 남겼습니다. 인류는 이제 기술의 힘으로 심해의 유령들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끊어진 주요 연결은 약 49일 뒤 거의 복구됐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바다는 여전히 거대한 변수들의 무대입니다. 자연의 눈사태가 멈춘 그 자리에 이제는 인간이 만든 정치적 폭풍이 불어옵니다. 특정 국가로의 데이터 전송을 법으로 금지하는 강제 차단의 위력. 이제 우리는 자연재해를 떠나 인류 최고의 지능들이 부딪히는 현장을 만납니다. 미국 국방부가 구글의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를 막아세운 충격적 이유. 돈의 흐름보다 안보의 논리가 우선되는 심해의 차가운 전쟁. 우리가 누리는 0.1초의 기적을 지키기 위한 미중 패권 경쟁의 민낯.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인터넷의 목줄을 쥐고 있는 이들의 실체. 국제통신망을 지키기 위한 인류의 가장 집요한 노력을 함께 확인하시죠. 다음 시간에는 바다 밑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3차 세계대전 데이터 패권을 추격합니다.
구글과 메타가 참여한 PLCN의 홍콩 연결을 팀텔레콤과 FCC가 막은 이유. 홍콩을 우회해 괌과 일본으로 돌아가는 애프리콧 프로젝트의 반전 내막까지. 다음 편 미국 안보심사 vs 차이나머니 심해의 패권으로 이어집니다.